자, 6월 포트폴리오를 점검을 합니다. 오늘 뭐 변동성이 조금 있긴 한데 장 마감 이후에 포트폴리오는 바로 잘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6월 포트폴리오는 원고 작업하시는 분이 마감 때 바로 잘라야지. 안 그러면 10분 지나면 이 가격이 바뀌니까 6월 포트부터 자르고 나머지는 가격이 좀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3, 4, 5월부터 자르고 그 다음에 하나 시스템 포트 1조 월봉 뭐 원고에는 안 넣을 거니까 일단은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4월달 말일날 4월 말일날 형성했던 이제 포트폴리오 구성과 그리고 5월 말 구성을 이제 좀 비교를 해드릴 텐데 4월 말 기준에 우리가 그 포트폴리오 5월달 포트폴리오를 삼성전자 30%, 하이닉스 25%, 현대차 25%, 두산에너빌리티, 네이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렇게 해서 비중을 채웠어요. 네이버를 좀 줄였던 거고 두산에너빌리티 10%는 유지했던 거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넣는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전략 부분을 설정해 드렸고 그 당시 기준의 그 주가들을 보면은 삼성전자 쪽이 4월 말 종가 기준에 요 뭐 좀 더 그 표로도 한번 보겠습니다만 대략적으로 이제 뭐 이렇게 얼마예요? 55,600원인데 일단은 이제 뭐 6월 포트는 이렇게 설정을 할 거고요. 장중에 VVIP 방에 말씀드렸고 삼성전자는 유지하고 하이닉스도 유지를 하는데 비중을 유지하는데 현대차에서 5%를 빼서 5%를 빼서 KB금융으로 그다음 네이버를 빼서 한국전력으로 이렇게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KB금융과 한국전력이 들어오고 네이버가 나갔다. 거래가 좀 제한적이어서 아쉽지만 좀 빼놨고요. 그리고 뭐 KB금융은 넣었다 뺐다를 자주 했었잖아요. 사실 넣었다 뺐다 자주 했었는데 이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고금리 시대에 맞는 전략 기준에 다시금 신고가를 또 내줬기 때문에 다음 달부터 추가적인 오버슈팅을 기대해 보면서 저는 제 생각에는 글로벌 시장에서 금리를 낮출 가능성이 제한적이다. 고금리 시대에는 고금리 시대에 맞게 금융지주사를 갖고 와야 된다. 요 논리를 다시 한번 설정해서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다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부분도 하나 그룹주들을 유지하고 방산을 유지하는 관점에서는 6월 기준에 최종점의 인식이 잡히고 꺾인다면 그때 뭐 말 그대로 정리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재 기준에서는 주력으로 가져갈 겁니다. 그리고 한국전력의 실적 개선, 상업용 전기에 대한 요금 인상 이런 부분은 영업이익 15조까지 땡길 수 있는 충분한 모멘텀이 돼요. 명분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6월 포트에는 이렇게 이제 설정을 잡아놓고 거래가 더 터지면 이들 중에서도 이제 비중을 10%씩 늘리는 그런 종목도 설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가격 비교만 하면은 이제 뭐 그때 당시 기준에 삼성전자 기준이 그나마도 올라와 줘서 56,800원, 하이닉스가 뭐 20만 7,500원. 요때 가격 보면은 새삼스럽죠. 이거를 이렇게 보지 말고 그럼 뭐 전거래일이지만은 전거래일 원고에서의 기준으로 보시면 이렇게 설정이 돼 있죠. 우리는 항상 이제 말일날 이렇게 방송화면을 통해서 포트폴리오 구성을 방송에서도 오픈을 해드립니다. 이렇게 어찌 보면 유료 포트인데 이렇게 오픈을 해드리는 거는 이렇게 오픈을 해드려도 돈을 내고 결제를 하고 윤정도와 함께 움직이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안 쫓아요. 결국은 안 쫓아요. 돈을 내고 함께 하기로 했으면 쫓아야 되는데 안 쫓아한다는 게 문제죠. 어쨌든 간에 3월 포트, 4월 포트, 5월 포트인데 다 시장 대비해서 월등합니다. 근데 이제 4월에만 조금 시장 대비해서 밋밋한 그리고 뭐 5월 포트도 시장 대비해서는 뭐 월등한 그런 기준의 두산에너빌리티와 하이닉스의 역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좀 주가 훼손이 돼서 상승률은 시장 대비해서 좀 낮아지겠지만은 하이닉스는 이제 두산에너빌리티가 월등했고 또 삼성전자가 그래도 마이너스 내려가면서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았기 때문에 현대차도 이제 종가 기준에서 좀 밀려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6월 포트폴리오에는 이제 종목을 좀 하나를 늘리는 이유가 지수도 2,700을 넘겼었고 그리고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의 종목군들에 대해서 지수의 강화를 생각한다면
불편해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 뭐 평균 단가 대비해서는 올라와 있는데 시장 상승률 대비해서 좀 아쉽긴 합니다만 그래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 결론은 이들 종목을 이제 편입하는 기준에 있어서의 해석이 또 필요한 거잖아요. 오늘 조금 시간이 벅차고 힘겹더라도 미국장 그 기준하고 우리나라 종목군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실적하고 그거는 조금 원고 작업하시는 분이 나머지 나도 내가 좀 도와서 같이 진행을 해줄 테니까 같이 잡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은 오늘 이제 포트폴리오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데 최소한 글로벌 증시 비교 차트는 보여드려야 될 거고, 그죠? 글로벌 증시 비교 차트 보시면 어때요? 이격을 이제 줄여야 될 위치로 했잖아요. 디커플링까지 형성이 됐었어요. 그 앞전에 여러분 디커플링이라고 할 수 없는 거고 방향성 같은데 상승률이 제한적이었던 거고 지금의 기준은 이제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 글로벌 시장 날아가는데 우리나라만 반대로 6개월 연속 음봉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뭔가 문제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전혀 아니라는 거죠. 전혀 아닙니다. 우리나라 정치적인 또 정책적인 불확실성 부분에 의한 흐름이었고 결국은 이제 계엄 탄핵 이후에 오히려 바닥을 찍고 돌렸단 말이에요. 근데 여전히 그 돌리는 흐름도 아직까지는 제한적인데 그나마도 지수가 조금 움직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사상 최대치 고점은 3,300포인트고 글로벌 시장은 이제 21년도 고점 다 넘기고 4,000포인트 이상으로 가 있단 말이에요. 그 기준점의 역할은 MS, 엔비디아, 애플, 아마존, 알파벳, 그리고 메타 플랫폼, 테슬라, 브로드컴, TSMC 이런 쪽이죠. 무슨 말이냐면 AI를 기반으로 하는 AI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쪽이 다 슈팅입니다. IT 쪽 성장주. 그러면 여기에 이제 실적 범위가 없지만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성장주 바이오예요? 검증 안 되죠. 실질적인 성장주 뭐예요? 당연히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기준이고 엔비디아가 시가총액 10위 안에도 없다가 이렇게 시가총액 1위까지도 치고 올라오고 3조 이상 이렇게 형성된 흐름이 GPU 때문이죠. 그 GPU의 핵심 부분은 HBM, 하이닉스의 반도체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갔으니까 걔도 간다가 아니라 실적이 하이닉스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30조를 넘겨요, 영업이익이. 근데 시가총액이 지금 현재 기준에 7억 2,400만 주 곱해줘 보세요. 얼마에 150조, 200조가 안 돼요. 그러니까 말 같지도 않은 지금 주가의 흐름인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움직여주고 그다음에 현대차 영업이익 15조 내주는 애가 움직여주면 이 지수는 금방 따라붙습니다. 그 지수는. 그렇게 되고 나머지 이제 종목군들이 이렇게 개별 기준에 펩트론이 오늘도 강세를 띄었죠. 띄고 있고. 드사이너빌리티 오늘 흔들렸지만 사상 최대치 고점 대비 눌림폭 정도 수준인 거고. 에이벨바이오 신고가 수준까지 따블났어요. 뭐 그런 흐름. 그 다음에 현대로템 오늘 뭐 신고가의 흐름까지 다. 그래서 주력 포트폴리오의 기준이라는 거는 우리가 지금 주력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가지고 있고, 그죠? 오늘부터 KB금융과 한국전력을 포함시켰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변동성을 목적으로 가지고 가는 건데, 일단은 한미반도체나 이수페타시스는 거래가 또 둔화돼 있어요. 둔화돼 있는 과정 속에서 이들이 움직여야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리콘2는 개별 매매 기준이 되는 거죠. 사실 연 이틀 수요일, 목요일 수급이 150만 주 들어오면서 거의 뭐 3% 가까이 매수가 들어오면서 슈팅이 나온 거예요. 그 슈팅 우리가 다 잡아먹었고 에이벨바이오도 고점 찍고 이제 사상 최대치 신고가 수요일인가요? 화요일인가요? 내주고 나서 눌림 이후에 오늘도 이제 좀 고점 돌파 시도가 있었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마감 수급 이제 보고요. 그리고 이제 HD 현대일렉트릭이 이제 다시 서서히 편입하는 기준. 그리고 하나 시스템과 하나 솔루션. 실질적으로는 종목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매매 사인이 강력하게 나간 부분은 지금의 기준에서는 두사이너빌리티, 하나 솔루션, 하나 시스템이었고 하나 솔루션은 이제 고점에서 좀 많이 두들겨 맞았는데 일단 뭐 정리 이후에 재편입 기준을 지금 계속 잡고 있는 거고. 그리고 매매 사인 많이 나간 게 에이벨바이오 그리고 실리콘2 이렇게 되죠. 특히 이번 주. 그래서 종목별로의 흐름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종가 기준에 일부 이제 뭐 바꿔서 써놓기는 하겠습니다만 지금 월말 부분의 효과가 무조건 주가가 밀리면서 끝난다라든가 그러진 않아요.
뭐 매달 뭐 얼마마다 그러면 그 전날 팔면 되지. 그리고 옵션 사면 되죠. 그렇지는 않고 이번 달 같은 경우에 이제 변동이 좀 있었던 종목군들에 대한 기관 투자자,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의 뭐 차익 실현이든 그런 욕구가 추가적으로 좀 있는 것 같아요. 또 그 물량을 밑에서 받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두산에너빌리티의 뭐 프로그램 쪽에서 180만 주 외국계로 추정이 되죠. 그런 물량이 나오니까 주가 밀리겠죠. 근데 더 크게 밀리는 게 아니라 일정 범위 하방은 잡고 밑에서부터 또 사요. 그건 뭐냐면 차익 실현하는 물량은 뭐 차익 실현하는 거고 신규적으로 두산에너빌리티를 사주세요 하는 자금들도 형성돼 있을 거고요. 또 시가총액이 13위까지 올라와 있으니 인덱스 쪽에서 비중을 늘려야 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에 손바뀜의 수급이라는 거죠. 조정도 사상 최대치 고점 감안해서로 감안한다면 제한적인 부분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력 포트폴리오는 오늘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낙폭이 좀 확장돼 있고 두산에너빌리티도 확장돼 있다 할지라도 둘 다 사상 최대치 고점 찍고 10%가 안 밀렸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좀 설정 범위를 잡고요. 그리고 변동성이 뭐 예를 들면 하나 시스템, 하나 솔루션, 에이벨 바이오, 뭐 실리콘2 이런 종목에서 변동성이 크게 나오고 있잖아요. 최근에 들어서. 오늘 이수베타시가 너무 빠졌네. 근데 이제 그들 종목을 주력으로 넣지 않는 거는 거래대금이 다소 제한적이에요. 간혹 이제 거래대금이 크게 터지는 경우도 있지만 거래대금이 다소 많이 이제 좀 제한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설정 기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이제 맥락을 좀 놓고 보시고 오늘 이제 뭐 하나 시스템은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좀 그 형성 범위가 기준이 잡힐 텐데 액티브 쪽에서는 이제 물량을 던지는 물량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그 패시브 쪽에서는 이제 매수의 기준의 물량이 있을 거고 그래서 적절하게 형성이 될 거예요. 너무 그게 이제 기준점이 없으면 자기들끼리의 기준점이 나름대로 있겠죠. 그 기준점이 없으면 비이성적인 뭐 상한가 하한가도 갔다 할 수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액티브 쪽이 너무 많이 잡아가지고 나 이거 물량 정리 못하면 안 되는데 뭐 하한가 때릴 수도 있고 또 패시브 쪽이 난 무조건 오늘 무조건 사야 되는데 어떻게 무조건 채워야 되는데 그래서 뭐 상한가 주문 넣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어떤 규정이 있는 건 아닌데 예를 들면 골드만삭스나 모관이나 자산 운영을 많이 하잖아요. 세계 글로벌 시장에서 최상위의 운영사니까 그럼 그쪽에서 이제 대략적인 기준을 설정하고 형성해서 가지고 가고 있다라는 거죠. 대략적인 기준을 설정하고 형성해서 가지고 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기준점대로 이제 뭐 오늘 뭐 예를 들어서 기존의 중장기 포트에서 일정 범위의 물량을 MSCI 지수 편입된 이후에 정리를 했다. 그러면 이제 그들이 운영하는 액티브 쪽, 단기 변동성 매매를 하는 쪽은 적절한 또 가격에 매수를 하고요. 그 적절한 가격에 매수한 종목을 또 단기적으로 엄청난 수익을 내고 팔겠다? 그럼 패시브 자금이 바보입니까? 그래서 이제 규정상의 범위에 이제 그 오늘 기준으로 이제 편입이 되는 거니까 오늘 들어올 뿐이지. 그럼 적절하게 어느 정도 수준에서의 가격을 형성해서 그 물량들을 움직일 거란 말이에요. 제가 기준 잡았을 때는 한 1%로 기준을 잡았는데 지금 동시효과 기준으로 볼 때는 거의 뭐 500만 주 수준이 되니까 2%, 3% 가까이 됩니다. 지금 MSCI 지수에 편입되는 물량이 뭐 시장 예상치가 이제 1에서 2% 사이였는데 그 이상이 좀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 삼양식품도 지금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동시효과 기준에서 패시브 자금 들어오는 부분들, 그 부분의 유동성에 대한 부분에 물량들, 그 부분이 이제 채워져 있는 거예요. 대략적으로 뭐 2천억 원대, 3천억, 뭐 2천억 원대 기존에 그 말일날 출회될 수 있는 물량 빼고 나면 뭐 2천억 원대라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400만 한 2천억 둘 다 시가총액이 비슷하니까 한 2천억 원대 비중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한 2.5%의 비중을 MSCI 지수에서 가져간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의 그 주력 포트폴리오는 말씀드린 것처럼 7종목으로 종목 수를 하나를 더 늘린 거고 하나는 네이버는 나갔고 그 다음에 한국전력, KB금융을 넣어놨고요. 그리고 한국전력 이제 5%는 채워놓은 상태고 KB금융은 한 번 더 이제 매수 사인을 낼 위치고요. 그리고 이제 변동성 매매는 요 정도에서 진행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들도 들여다보고 있는 거죠.
근데 뭐 전체 종목을 다 살 수는 없잖아요. APL은 뭐 5만 원에 포착 안 됐어요. 현대미포는 뭐 11만 원에 포착 안 됐나? 하나오션은 뭐 갖고 가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이제 전체적인 흐름들을 다 잡아서 놓고 봐야 되니까 여러 가지. 그래서 차분차분하게 하나하나 설정해서 대처하는 걸로 기준 잡을게요. 그리고 이제 그 종가가 나오면 그 원고 작업하시는 분도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 제가 올려놔 드릴 테니까 뭐를 올려놓을 거냐면은 우리 이제 포트폴리오 영상 녹화해서도 이제 뭐 이걸 다 올리겠죠. 그런데 이제 전체 포트폴리오의 기준에 요 기준. 그래서 6월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설정한다 비중을. 그러면 그 끝에 자리가 애매해서 그렇구나. 끝에 자리를 넣어서 해야 되니까 그럼 대략적으로 지금 뭐 계산을 할게요. 대략적으로 종가 기준은 다시금 이제 설정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넣는 거죠. 우리가 이거를 이제 나중에도 꾸준히 볼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설정한 종목군들이 이제 어떻게 이제 실질적인 형성이 되는지 어떤 기준에. 그래서 오늘 들어올려진 뭐 들어올려지고 끝날지 눌리고 끝날지는 모르겠어요. 마감 더 봐야 돼요. 뭐 하나시스템이나 삼양식품이나. 근데 그게 뭐 크게 뭐 대밀린다든가 그렇게 해석하지는 않아요. 지금 78이 이제 저기잖아요. 5월 포트폴리오 25년. 그러면 셰폴더 세 그룹 해서 여기에 79 그리고 25년 06월 포트 이렇게 이제 형성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종목은 정해져 있으니까 종목은 누구예요? 삼성전자,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 그 다음에 현대차죠. 그 다음 비중 높은 게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를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에 현대차 다시 넣고요. 현대차.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5%씩 다 똑같은데 이제 시가총액이 현재로서는 KB금융이 40조 위쪽에 있어서 40조 위에 있어서 위에. 그 다음 시가총액이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그리고 한국전력 요 순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제 뭐 단가는 종가 기준이 이제 설정돼서 나오겠습니다만 월말이라서 이제 좀 왜곡 현상이 있을 수는 있는데 뭐 29분 다 되면은 저 기준이 저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원고 작업하시는 분도 요게 이제 10분 지나면 바뀌어 버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요렇게 29분 이제 30분 정도 되면은 진짜 미안한데 그 물 한 통만 갖다 주시겠어요? 정상적인 그 수준 정도로 나옵니다. 그러면 그 기준에 맞춰서 설정을 잡을게요. 그래서 30% 비중이니까 그죠? 그러면은 3천만 원 이렇게 나누기 종가 해주면 주식 수가 나오겠죠. 그래서 그 주식 수대로 매매 기준을 편입의 기준을 설정을 잡아서 올려놓을 겁니다.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하이닉스가 25%, 현대차가 20%, 두산에너빌리티가 10%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제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10%니까 1,000만 원 나누기 지금 뭐 현재가가 44,000원이고 종가도 요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럼 나누면 247주인데 반올림해서 248주. 예, 감사합니다. 그런 식으로. 그래 손가락찜질을 안 해주면 염증이 생길 수도 있다 했는데 그 말 들으니까 겁이 바짝 나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얼음통 물을 좀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얼음으로 설정해가지고 좀 잡아야 될 것 같긴 해요. 이렇게 놓고 보시고. 자, 그렇게 해서 일단은 지금 뭐 28분이고요.
하나 시스템도 지금 기준에 500만 주가 현재 주가의 일정 범위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체 시장에서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제가 볼 때는 물량 잠겨지고 대체 시장에서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6월 효과 부분도 뭐 결코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맥락에 좀 저는 놓고 보고 있는 거고. 자, 그래서 지금 29분 07초인데 뭐 삼성전자 이제 보시면은 다다다다다닥 하고 움직일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끝난다면은 이제 변동성 완화 장치 진입이 되겠죠. 제가 볼 때는 다다다다다다다 하면서 56,500원 수준으로 대감아서 돌릴 것으로 30초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에 계신 분들은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세요. 검색하셔가지고 아니면 유튜브로 직접 오셔서 유튜브에서 윤정도를 검색하셔서 검색기는 이렇게 신청을 하시고 그리고 전략 이렇게 놓고 보시고 전략 그리고 제가 여기 들어온 김에 저기 이것도 좀 바꿔놔야 될 것 같아요. 위치를 홈템 그렇게 해서 당일 전략 부분을 제일 위로 이렇게 바꿔놔 버릴게요. 바꿔놔 버리고 그리고 이렇게 하면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게시해놓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삼성전자 부분도 종가가 나왔죠. 유튜브 이렇게 오시고 홈페이지도 뭐 찾아오시고 우리는 이제 포트폴리오를 넣어놓습니다. 이제 삼성전자 부분부터 해서 옆으로 좀 빼놓고 그렇게 해서 종가는 이제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3천만 원 나누기 56,200원이 종가입니다. 나누기 56,200원 1,200원 해주면 그 단가는 얼마예요? 56,200원에 534주 이렇게 되고요. 다음 하이닉스는 25% 비중이니까 2,500만 원 나누기 종가가 20만 4,500원으로 끝났네요. 122주 이렇게 해서 20만 4,500원 122주 그다음에 현대차가 20% 비중이에요. 그렇게 해서 2천만 원 나누기 얼마요? 종가가 18만 5,300원으로 끝났네요. 해주면 108주가 됩니다. 108주에 종가 18만 5,300원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4만 350원으로 끝났어요. 그렇게 하고 1,000만 원 가전계좌 1,000만 원 나누기 4만 350원 해주면 248주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꽉꽉 채울 거예요. 이제 KB금융은 이제 500만 원이죠. 5%니까 500만 원 나누기 종가가 얼마로 끝났어요? 10만 4,400원, 10만 4,300원, 10만 4,300원 해주면 48주입니다. 10만 4,300원.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500만 원 나누기 종가가 81만 1천원 해주면 6주고 81만 1천원 맞죠? 그리고 이제 한국전력입니다. 한국전력 기준이 500만 원 나누기 원래 이제 한국전력이 10% 가져가려고 했는데 KB금융을 이제 편입하는 기준이 설정되다 보니까 165주 이렇게 해서 종가가 3,250원. 지금 이제 원고 작업하실 분은 요거를 좀 빠르게 잘라야 될 거예요. 지금 33분이 아니라 7분 정도 여유가 있으니까 무난할 겁니다. 그래서 요 기준의 설정 범위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금 관심 종목 설정하기로 이제 수량하고 그 내용을 다시금 보여드릴게요. 캡처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요게 이제 6월 포트폴리오다. 요 기준에 맞게끔 설정을 하시고 나는 변동성 매매를 좀 더 강화할 거다라고 한다면
전체 가상 계좌 만약에 1억 계좌가 있으시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요. 그러면 이제 1억 계좌 가지고 계실 때에 그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면 돼요? 요 비중을 나는 공격적인 매매를 하고 싶다. 그럼 50%만 채우고 현금 뭐 20% 갖고 가시면서 나머지 현금 30%를 가지고 어? 굉장히 공격적으로 매수 사인이 나오는 종목군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기준에서 사실. 그럼 그 종목들을 넣으시면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은 그 여러분들 스스로가 충분히 설정을 하실 수 있는 기준점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6월 포트폴리오 올려놨습니다. 그거 3, 4, 5월 달 그리고 오늘 이제 방송에 6월 포트 보여드릴 거니까 바로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요 기준에 설정을 하면 돼요. 이걸 등록하면 되잖아. 등록하시면 되고 나도 하나 일단은 잘라놓을까요? 일단 저도 하나 잘라놓을 테니까 이쁜 그림 쓰면 되지. 여기서 기본 틀에서 포트폴리오로 구성을 잡으면 되고요. 이게 벌써 이제 움직이면 얘가 왜 수익률이 250원으로 잘못 넣었구나 내가. 이거 얼른 수정해야겠다. 350원이에요. 그렇게 해서 내가 보기를 잘했네. 종가 기준이 이제 350원이니까 수량은 같습니다. 그 계산은 제가 잘 했고 350원. 그래서 일단은 포트폴리오 구성이 이렇게 됐다. 수익률이 없죠? 없는 게 정상인 거고 저렇게 이제 우리는 포트의 구성을 설정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기준에 맞게 설정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1억이 조금 안 될 수는 있을 거예요. 그 정도는 뭐 크게 의미 부여하지는 않고 있고 그래서 콘텐츠방 유료방 설정을 다 올려드리겠습니다. 얘가 지금 못 넘어가고 있는데 뭔가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이라는 거는 결국은 이제 시장 대비해서 월등한 특히 이제 뭐 수익 범위가 형성이 되면 가장 좋은 거죠. 그렇게 돼야 되고 카카오가 뭐 문제가 있나? 네. 컴퓨터에 제게 문제가 있는지 일단 넘어가질 않고 있는데 직접 입력하셔도 됩니다. 원고 작업하신 분이. 그래서 뭐 5월 달이 어찌됐든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선거 잘 하시고 선거는 아직 아니구나. 6월 2일 날 하루가 더 남아 있죠. 6월 잘 우리가 대처를 하고 충분히 긍정적인 시장으로 해석할 수 있으니 긍정적으로 들여다보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포트폴리오는 지금 올려드릴게요. 영상도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외부에 이제 계신 분들께 상품 설명만 좀 드리겠습니다. 상품 설명만 좀 드려서 제가 어디다 이걸 넣는 거죠? 잠시만요. 한국전력에 제가 넣었네. 오케이. 그래서 카나이코네 이렇게 넣어드리면 되겠네요. 오케이. 됐죠? 그래서 포트폴리오의 구성 범위는 영상 올려드릴 거니까 영상 이제 보시면은 될 거고 그리고 찾아오시는 방법 좀 알려드리고 하겠습니다. 자, 외부에 계신 분들은 일단 뭐 지금 보면 수급까지 나오니까 수급 한번 우리가 간단하게 쭉 훑어보고요. 이렇게 보시면 삼성전자 뭐 최근 수급 나쁘지 않았고 그리고 하이닉스가 좀 오늘 아쉬웠던 수급이고요. 그리고 현대차도 약간 아쉬운데 뭐 주가는 너무 많이 미끄러진 거예요. 투자이너빌리티도 이 정도 물량에 이 정도다 좀 아쉬운 부분이 있죠. 그리고 손바뀜으로 놓고 보자는 거고 KB금융,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한국전력 한국전력 뭐 대단히 수급 계속 들어와요. 네이버
그다음에 하나 시스템 외국인들의 기준에 손바뀜 수급 범위 해석 범위는 가져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제 뭐 매도와 매수 부분이 양방향 다 형성돼 있는 거죠. 그래서 패시브 자금 쪽 들어오고 액티브 쪽 나가고 뭐 그런 개념. 그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에이벨바이오도 손바뀜이 있으니까 변동성이 확장돼 있었겠죠. 그리고 실리콘2도 기간이 그나마 오늘 매수가 들어와서 일정 범위를 커버해 준 걸로. 그리고 얘가 좀 많이 미끄러져서 이수베타시스가 됐습니다. 자, 한 번 더 알려드리면 이렇게 네이버에서든 유튜브에서든 윤정도 검색하셔서 이렇게 중국 검색기 신청하시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네이버에서 다시 한번 공식 홈페이지 이렇게 오시면 홈페이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왼쪽 화면에 전화번호 확인하시고 연락 주셔가지고 함께 움직임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포트폴리오 전략에 올려놓겠습니다. 영상.